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지수 주간 기준으로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2% 이상 하락을 하면서 2050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은 1% 이상 빠지면서 710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오늘 이 대외 경제장관 회의를 주재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좀 발언이 나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경제 영향이 이전보다 심각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러 가지 좀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금융시장 쏠림 현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면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금액도 나와 있습니다. 신규 무역 금융으로 5천억 정도의 수출 단기 지원을 개시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어쨌든 간에 경기 부양책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에선 어떤 영향 줄지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 체결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다시 한번 하락합니다. 0.63% 하락하면서 2050선 이탈하고요. 2042선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어떨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일단 삼성전자 오늘 빠집니다. 2% 넘게 빠지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0.8% 정도 빠졌습니다. 이제 4만 원대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늘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으로 출장을 가서 일본 최대 통신사를 방문해서 5G 협력을 논의하겠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반도체주들 일제히 급락합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1% 가깝게 하락하면서 이제 7만 원대도 위태해 보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1% 가깝게 하락을 합니다. 32,700원대 바라보고 있고요. 현대차 보합권, 셀트리온도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LG화학은 오늘 1% 이상 상승합니다. 34만 8천 원대 바라보고 있고요. 신한지수 2% 가깝게 빠지고 포스코가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9위권까지 올라왔고 현대모비스가 10위권까지 내려오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도 순위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0.7% 상승하면서 21만 3,5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11위부터 15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1위권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주말 사이에 좀 악재가 있었습니다. 이 분식 의혹과 관련해서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그룹 차원의 증거 인멸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검찰 수사가 이재용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현재 언론들은 보고 있는데 오늘은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네이버는 0.4%의 하락세 그리고 LG생활건강이 지난주 금요일에 급락했습니다. 4% 가깝게 빠지면서 127만 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오늘 1% 조금씩 회복하면서 128만 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KB금융과 삼성물산은 1%대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도 하락합니다. 0.59% 하락하면서 710선마저 이탈하고 709선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 이상 상승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1% 넘게 빠졌었죠. 오늘 그대로 회복하고 68,300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CJENM은 지난주 금요일에 1% 넘게 하락하면서 18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보합권, 신라젠도 마찬가지로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헬릭스미스가 지난주 금요일에 1% 가깝게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3% 넘는 추가 하락세 예상되고 있고 21만 원대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스코케미컬 1.75%의 하락세, 이제 5만 원대도 위태해 보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에 메디톡스가 7% 넘게 하락을 하면서 신저가 기록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48만 원대까지 내려왔는데요. 이 생산 공정 조작 의혹에 약세 이어나갑니다. 오늘도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고 48만 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HLB 약보합권 7만 1,000원대 바라보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2% 넘게 빠집니다. 8만 5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제약 오늘 빠집니다. 1% 이상 하락하면서 5만 3,000원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1위부터 10위까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외하고는 모두 파란불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향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지난 금요일도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았고요. 또 주말에는 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있어서 좋지 않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도 좀 녹록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입장에서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을 접근할 만한 종목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가상화폐의 최근의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좀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이 이제 1,000만 원 근처까지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좀 보였었는데 지금 오늘 새벽에 다시 급등을 하면서 현재 10%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1,000만 원 근처까지 현재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연동되어 있는 주식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기술 투자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상화폐 움직임이 최근에 주목을 또 다시 한번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왜 오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더 유력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최근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 관련된 이슈로 위안화 환율이 절하가 되고 있는데 이것과도 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는 이제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지분을 8%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상장 회사 중에는 이제 최다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이 현재 10% 이상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1,000만 원 근처까지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1,000만 원을 돌파를 한다면 좀 상승 모멘텀이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주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이제 주식을 투자를 하신다면 계속해서 이제 비트코인 주가와 이제 연동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살펴보시면서 이제 단기 트레이딩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시가에는 좀 접근해도 좀 무리가 없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시가고요. 목표가는 5,500원, 손절 라인은 4,000원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철저히 이제 비트코인 가격과 연동이 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기술 투자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신일섭 소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일단 5월 9일에 주셨던 정다운은 손절가 터치하면서 스포트에서 제외됐지만요. 5월 16일에 주셨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0.79%,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3% 가까운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5월 3일에 주셨던 에코 마케팅은 13.03%, 그리고 백사는 이미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20%에 가까운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휴비츠는 5.74%의 수익률을 가져갑니다. 네, 최낙철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5월 14일에 주셨던 하이트진로 4.06%, 휴비츠는 6.92%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6.77%, 윈스는 8.9%의 수익률을 가져갑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부터 반종미 소장의 SH에너지화 5월 14일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 약 일주일 만에 8% 넘게, 그리고 7위는 합차기 전문위원회 다산네트웍스 올라와 있습니다. 5월 16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8.78%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6위에는 최낙철 팀장의 윈스 올라와 있습니다. 5월 8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이 9%에 가깝습니다. 5위는 반종미 소장의 우정바이오 올라와 있는데요. 5월 9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9.13%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요. 4위에는 홍기범 연구원의 제로투세븐 올라와 있습니다. 4월 30일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 12%의 수익률을 넣으면서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와 2위에는 신일섭 소장의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에코마케팅 올라와 있고 13.03%, 2위에는 백산 올라와 있습니다. 19% 넘으면서 목표가 터치했고, 1위에는 반종민 소장의 솔리드 올라와 있습니다. 4월 30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이 30%에 가깝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희석 소장님께서 추천해주신 백산이 이 목표가로 주신 10,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좀 매도해봐도 되겠습니까? 백산이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치 무슨 사람의 호호 같죠. 백산. 이름도 좀 뭐라 그럴까 세련된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죠? 백산 하면은 뭔가 제가 아까 말했던지 뭐 백번 김구가 떠오르거나 아니면 되게 약간 옛날 스타일 이름이에요. 사실. 그 얘기를 왜냐면 요즘에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름 변경을 해요. 이따가 할 종목에도 그랜드 백화점이 베뉴지라는 멋진 이름으로 바꿨거든요. 그렇죠? 베뉴지, 그랜드 백화점 딱 2개 놓고 그냥 느껴지는 인식을 보세요. 어떤 게 더 멋진가. 그러니까 그런 멋지고 세련된 이름을 안 버리고 계속 하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면 자기 그 업종에서 굉장히 업력을 오래 가져가면서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꾸준히 마치 그냥 채소를 계속 심어가지고 그 콩나무가 계속 길러질 동안 열심히 물만 뿌리고 어떤 시태에 휩쓸리지 않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냥 합성 고무, 합성 피혁만 만들어가지고 막 공급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인 기업이고요. 지금 10,000원이라는 그 마디지수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10,000원이 0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래서 0에서 다시 1, 2, 3, 4, 5, 6, 7, 8, 90에서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10,000원에서 다시 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2,000원, 4,000원, 6,000원은 이제 필요가 없고요. 그냥 10,000원이라는 선을 지금 이제 거의 돌파를 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10,000원을 아마 그 제로 베이스를 생각해서 신규 매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올라간 수익률은 10,000원 밑에서 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예의 같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리 접근을 안 했더라도 10,000원이 제로 베이스이기 때문에 신규 투자자들도 충분히 백산을 10,000원에서 시작해서 백산이라는 이름이 사명이 바뀌지 않고 계속 그 업력을 유지하면서 갈 때까지 보유를 하시면 3, 4만 원 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시는 건가요? 네, 목표가는 15,000원으로 50%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15,000원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어서 최낙철 팀장님의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8일에 윈스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8.9% 내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윈스는 정보 보안 솔루션 및 서비스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5G 시대가 시작하면서 주식시장에서는 먼저 통신 장비주들의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새로운 전파망이 구축이 되면 당연히 보안 장비 및 서비스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통신 장비주도 정보보안주도 같은 우상향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보게 되면 지난주 금요일 52주 신고가 16,500원을 고점을 찍고 15,300원으로 마무리했는데 이평선 갭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5G 시대 돌입이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5월 20일 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일단 지난주 증시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주간 기준으로 양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경우는 2% 이상 빠지면서 2,050선까지 내려왔는데 오늘도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코스닥의 경우에는 1% 넘게 빠지면서 종가 710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불안합니다. 1,195원 선까지 오르면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이미 1조 7천억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거세지면서 주간 기준으로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정부 측에서 여러 가지 좀 정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에 청와대가 상반기 내에 제2의 광주형 일자리 성과를 낸다는 목표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경북 구미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진행하는 게 우선적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아까 예상 체결에서도 만나보셨듯이 오늘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 5천억 원 정도의 수출 단기 지원을 개시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줄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시장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상관들이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합니다. 삼성전자 1% 이상 상승하면서 41,000원대, 그리고 SK하이닉스는 0.4% 강보합권 71,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0.8% 상승하면서 12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강보합권 196,500원에 거래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LG화학 1%대 상승세로 흘러갑니다. 33만 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한지주 0.67%의 상승세 45,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오늘 잘 갑니다. 1% 이상 상승하면서 21만 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순위에는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코스피 0.68%의 상승세 1분 만에 13포인트 올려내면서 2069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0.6% 정도 상승하면서 718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도 오늘은 2원 내리면서 1193원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빨간불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0.5% 상승세, CJ E&M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19만 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라젠도 2% 가깝게, 헬릭스미스도 1.3%, 포스코케미컬 0.5%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10위까지 9위와 10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 켜냅니다. 일단 지난주에 급락세 나왔던 메디톡스 오늘 1% 상승하면서 조금씩 회복하고요. 49만 원 선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HLB는 강보합권, 펄어비스는 조금씩 0.5% 강보합권에서 18만 3,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약보합권,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0.37% 하락하면서 5만 3,7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희섭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베뉴지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베뉴지라는 업체가 새로 생겼나? 그래서 이제 너무 이름이 생소하니까 딱 봤는데 차트가 굉장히 많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지? 내가 주식시장을 맨날 보는 사람인데 왜 모르는 종목이 있지? 이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변경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종목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 시장에. 그래서 베뉴지를 딱 봤는데 막 97년도, 96년도 차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IMF 때 그 97년, 98년 그때부터 있었던 종목이라고 이렇게 딱 봤더니 제가 매일 말씀드렸던 그랜드 백화점이라는 종목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사명 변경한다고 공시 나왔던 거 알려드렸고, 근데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뜨겁게 움직이네요. 지금 오늘도 갑자기 지금 그 9시 3분, 5분도 안 지나서 지금 변동이 굉장히 심해지더니 지금 거의 10% 가까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 그럼 이게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할 가능성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네요. 2,740원이거든요. 역사적 신고가가 2007년도 8월 1일 날 기록했던 그 가격이에요. 그래서 맞죠? 2007년도 8월 달. 이거 월봉이라 8월 달인데 일봉으로 봐야지 그 정확한 날짜는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에 기록했던 2,740원이 이제 깨지나. 제가 여러 군데로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시간에도 했고, 제 기억에 아마 전화 연결했을 때도 이거를 되게 강력히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억나셔서 그런 건가요? 네네. 네. 그래서 그때 얘기할 때 사람의 비유를 들었어요. 어떤 되게 조용한 애가 옆에 있었는데 걔가 막 갑자기 얘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걔가 갑자기 점점 심해지네 지금 상승폭이. 갑자기 애가 막 옷도 갑자기 바꿔 입고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던 애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놀리던 너는 옷이 한 벌밖에 없냐 막 그러면서 갑자기 막 세련된 옷을 막 사기 시작하고 애가 막 갑자기 여자로 따지면 메이크업을 막 하기 시작하고 뭔가 얘가 신경의 변화가 없으면 저럴 애가 아닌데, 왜냐면 소꿉친구인데 내가 봤을 때 어렸을 때는 저런 애가 아니었거든요. 그럴 때는 뭔가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TV를 봤던 영향,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너무 관심이 없는 친구면 그러겠는데 관심이 있는 내 친구라면 뭐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 친구가 왜 그러는지 도대체. 그러니까 이 베뉴지도 제가 그때 그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이 그랜드 백화점 이름 자체도 그렇고, 그랜드 백화점 얘가 예를 들었잖아요. 일산에 있는데 그랜드 백화점하고 마트인가 그거 하나씩밖에 없어요, 지금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하나를 가지고 지금 그랜드 백화점을 그러면은 상패라거나 기업을 접는 건 아니었잖아요, 절대. 그러면 뭔가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고 있었던 게 어디로 표시가 되냐면 공시로 표시가 되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기업 내부 관계자나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공시로 알 수가 있는데,
굉장히 여러 개가 나왔었거든요. 굉장히 여러 개가 지금 다 펴놨는데 일단은 오늘 그 변경된 거에 관련된 거는 네. 그 2019년 3월 28일 날 공시가 나왔어요. 3월 달에. 네. 2000년 1월 20일 날 한번 변경했었던 이력이 있어요. 과거 상호 변경 내역이라고 해서 2000년 1월 20일 날 그랜드 산업개발이었는데 그랜드 백화점으로. 요때도 한번 있었네요. 보니까. 약간 그랜드 산업개발은 뭐죠? 약간 이 건설주잖아요. 그쵸? 근데 그랜드 백화점으로 아마 그때 백화점 사업을 하려고 백화점으로 변경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변경 사유로 기업 이미지 제고 및 사업 다각화를 위한 변경. 자,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 20년 만에 어떤 백화점 사업이 안 되니까 다른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이름도 바꾸는구나. 여기서 알 수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너무 많으니까 지우죠. 하나 지우고 또 하나 있었어요. 2019년 그 2월 12일 날짜예요. 지금 꼭 날짜가 뒤죽박죽일 수 있어요. 막 펴놔서. 2월 달에는 뭐 했냐면 유통 주식수 증가를 위한 주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주식 분할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주주총회가 3월 28일 날 열리고 5월 24일까지 매매 거래 정지가 되고 스승의 날부터 거래가 풀렸어요. 그래서 지금 스승의 날부터 지금 급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거 있었죠? 그리고 또 그 공시가 또 있었어요. 이거 뭐냐면 자산 재평가를 하겠다는 공시가 있었어요. 이 땅이 많아요. 땅 그때 말씀드렸죠. 땅이 많은데 보니까 재평가 대상 그때 읽어드렸잖아요. 서울, 강서, 등촌, 뭐 경기, 고양, 일산, 주역. 뭐 고양, 일산 지금 뭐 3기 신도시 때문에 말이 많긴 한데 어쨌든 용인, 수지, 동천, 경기, 김포, 풍무 이거 4곳 한다 그랬는데 2곳을 한 것 같아요. 그쵸? 2곳을 해서 지금 보니까 2019년도 2월 8일날 공시가 또 나왔어요. 그때 장부가액으로 따져서 재평가 짜익이 이게 41억인가요? 지금 이게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410억이에요. 410억 5천만 원 정도의 재평가 차익이 났어요. 이게. 그러니까 종합해 보세요. 사명 변경했죠. 사명 변경한 이유가 새로운 그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사명 변경했죠. 그리고 거래량이 없다는 그런 시장의 그 어떤 사람들의 그런 인식 때문에 액면 분할을 해서 거래량을 늘렸죠. 그 다음에 자산 재평가를 통해서 그동안 토지 가격이 올랐던 거를 주가에 도움되게 자산 재평가를 했죠. 이런 것들, 제가 왜 이러지? 그랜드 백화점에 맨날 뭐 일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이러는데 그 다이나믹한 변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럴 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그랜드 백화점 되게 오랫동안 1,500원대 뭐 그 정도부터 얘기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베뉴지로 이름이 바뀌어서 정말 그냥 껍데기만 바뀌었나 내실이 바뀌었나 그거를 보기 위해 과거 이력들을 본 거예요. 보니까 껍데기만 바뀐 건 아닌 것 같잖아요. 지금 보니까 자산 재평가도 하고 땅이 많은데 그 가격이 엄청나게 땅 가격만 410억이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410억이 더 평가가 됐다는 거는 PBR이 더 낮아져 버린 거예요. 이거는. 그럼 주가가 오르더라도 그 PBR을 410억만큼 만회하려고 해도 그만큼 올라야 돼요. 410억 원치만큼만. 이라도. 그래서 베뉴지가 그런 여러 가지 다이나믹한 변화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그 부분에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2,595원까지 갔네요. 최고가가. 그래서 2,740원에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베뉴지라고 이름만 바꿔서 멋스럽게 그냥 깡통인데 나가는 기업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지금 뭐 세련된 이름으로만 툭 그냥 가서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봤기 때문에 베뉴지라는 이름이 바뀌어서 더욱더 관심도가 높아진 거 거기에 그냥 그 투자를 하셔도 무리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네. 손절가 2,000원, 목표가 3,000원입니다. 네. 굉장히 많이 오늘 공감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네. 내내를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것 중에. 재밌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정다운입니다. 그래서 베뉴지 관심 한번 가져보세요. 좋은 것 같아요. 정다운인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안 오르네요. 왜냐하면 정다운이 사실 오리고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게 그 경기도지사 관련주라 4개의 항목에 대해 싹 다 무죄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 다른 경남도지사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지금 뭐 보석으로 풀려나긴 했지만 유죄 선고를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4개 항목에서 다 무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물론 2심, 3심 가겠지만 1심에서 이렇게 이거를 확정 지어 놓은 상태에서는 제 생각에는 새로운 신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걸 뒤집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검찰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 경기도지사가 이제 지금 지지율이 한 4위, 5위 정도 나오거든요. 대선 지지율이. 근데 뭐 그 민주당 내 세력에 대해서 뭐 반문, 반친 뭐 이런 거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해결이 됐기 때문에 법적인 게 굉장히 좋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정치 이슈로.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공시를 봐야 되는데 신규 시설 투자가 이거 FNF군요. 보고서를 하나 보죠. 정다운의 보고서를 보면요. 이지바이오 계열의 오일이 계열화 업체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 나왔냐면 미세먼지 관련주로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다운은 사실 엮인 게 많아요. 정치인 테마로도 엮이고 미세먼지 관련 테마로도 엮이고 근데 우리가 너무 테마로 엮이다 보니까 야 이거 완전 테마주라 뭐 본업은 별개겠지 하는데 본업이 그냥 꾸준히 잘하고 있는 업체예요. 그냥 자기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치인 테마도 미세먼지 테마도 사실 이거 시장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에요. 뭐 자기가 정치인 테마주로 우리 해주세요 한 건 아니에요. 이 업체에서는 자기는 그런 거 관련이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그렇게 얽히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어쨌든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기본 사업이 잘 되냐. 그러면 테마로 약간 테마키가 무너져서 빠지더라도 정치인 테마로 무너지고 미세먼지 관련 테마가 빠지더라도 본업이 잘 되면 그 본업으로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업이 잘 되나 보면은 그 오리고기 지금 그 계열 이지바이오 계열 사업체고 보니까 지금 하는 것이 신선육, 육가공, 우모 골고루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선육, 육가공, 우모로 대부분 나누어서 보고서가 나오는데 육가공 분야에서는 홈플러스 GS 리테일 이 매출처가 있고 보니까 뭐 HMR 시장 가정 간편 시장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모 쪽 중국에서 다운 의료 수요가 증가해서 우모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뭐 이런 소식이 나와 있고요. 근데 대부분 NR이긴 해요. 정다운이 목표 주가를 제시를 보통 안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보고서를 보면 목표 주가를 제시는 안 하지만 스토리는 있는데 오리고기가 외식에서 가정식으로 들어온다. 왜냐면 오리고기는 우리가 그때 그거 한번 얘기했잖아요. 소, 돼지, 닭, 그 다음 오리. 약간 네 번째 옵션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제 물고기 쪽이 있지만 사실 물고기 쪽 회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오리고기보다 더 즐겨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5, 6 옵션이에요. 오리고기는 사실. 근데 오리고기가 요즘 몸에 좋다. 그리고 뭐 간편하게 훈제 슬라이스 뭐 스테이크 이런 스타일로 가정편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오리고기를 집에서 많이 먹어요. 오리고기가 원래 약간 좀 남양주나 양평같이 막 그 드라이브를 간 다음에 거기 커다란 무슨 오리고기 집 막 거기서 꺼먹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오리고기가 이제 간편하게 이쁘게 소포장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많아지고 있다. 다이어트 소비층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오리고기가 이제 그 좀 다변화되고 있다는 거. 4, 5 옵션에서 이제 닭하고 경쟁하기는 지금 어렵지만 닭이 워낙에 강력하기 때문에 좀 그거에 뭐 조금 올라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리고 우모 부분이 지금 중국에서 지금 뭐 문제가 이 그 환경 문제가 있어서 중국이 폐수를 많이 하는 뭐 다운 의류의 그 폐수가 많이 들어오는 거를 개발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다운이 그런 쪽으로 지금 굉장히 그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진출 모멘텀도 있다. 그래서 손저가 3,300원, 목표가 5,0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FNF입니다. FNF는 지금 오늘 또 오르네요. 지금 10만 원에 거의 근접을 하고 있는데 MLB 지금 MLB 매출액이 1,044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LA 다저스 류현진 저지가 엄청 팔릴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왜냐면 메이저리그에서 방어율 1위를 한다는 거는 정말 뭐 물론 지금 초반이긴 하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한국인이. 지금 오늘 1.52로 1등에 올랐어요. 방어율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MLB에 더 열풍이 불 것 같고 FNF는 MLB를 수입해서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한국에서도 MLB 지금 매장 가서 오늘 기분이 좋아가지고 류현진 99번 저지 사겠죠 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도움이 되고 면세점 매출 비중이 54%예요. MLB 중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어떤 증권사 보고서에 여러 개를 펴놨는데 한세 MK랑 비교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한세 MK랑 왜 비교를 해놨냐면 한세 MK가 한세실업의 그 지금 자회사인데 한세 MK는 NBA를 운영을 해요. 근데 NBA 중국 라이선스를 체결한 게 13년도 9월이거든요. 13년도 9월. 지금 아까 전에 지금 펴놨는데 한세 MK, 한세실업이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급락했던 거 기억하시죠? 급락 왜 했죠? 한세실업이 실적이 안 좋아서. 근데 한세실업이 실적이 안 좋은 게 한세 MK 때문에 그랬다고 했는데 한세 MK 주가가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NBA가 잘 안 됐대요.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MLB는 지금 막 시즌이 시작됐고 NBA는 이제 거의 결승만 남았거든요. 서부랑 동부에서. 그래서 지금 NBA는 사실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시즌 쉴 때는 별로 안 사고 농구장을 가거나 야구장을 가서 이제 거기 매장에서 주로 사고 막 거기 스타들이 막 활약을 하면 또 사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한세 MK가 실적이 안 좋았는데 보고서에서 비교해 놓은 거는 13년도 9월이에요. 13년도 9월 달에
NBA 라이센스를 체결한 이후에 13년도 9월 달에 8,000원이었던 주가가 2만 원을 가요. 한세 MK가. 그래서 그거를 비교해 놨거든요. 뭘 비교했냐면 한세 MK는 NBA로 13년도 9월 달에 라이센스를 체결했고 FNF는 지금 MLB를 운영하고 있는데 MLB가 중국 진출 라이센스가 지금 그 2월 15일 날 취득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비교해 놓고 한세 MK가 저만큼 밸류에이션을 올려줬으니 당연히 MLB도 2월 달에 중국 진출했으니 저만큼은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그 12개월 선행 PER을 53% 올렸거든요. 10배에서 15배로. 그래서 뭐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FNF가 지금 그게 없음에도 이렇게 갔는데 만약에 그 MLB 중국 진출을 쳐준다고 하면 한세 MK처럼 올라간다고 하면 솔직히 여기서 3배로 간다고 하면 27만 원, 30만 원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디스커버리는 겨울철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버킷 디어커라고 어글리 슈즈를 하는데 디스커버리 롱패딩이 잘 안 됐어요. 버킷 디어커라고 어글리 슈즈 시장 진출했는데 그게 잘 되고 있대요. 그래서 FNF는 MLB가 면세점에서 잘 되고 있고 디스커버리의 조금 약세는 어글리 슈즈 쪽으로 지금 만회하고 있고 MLB 지금 중국 라이센스 취득이 2월 달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성장성을 또 매겨줘야 된다. 그래서 이게 10만 원이 돌파가 되면 기술적으로 굉장히 가파르고 무섭다고 하더라도 PER로 따지면 지금 15배를 먹여줘야 된다고 하니 10배에서 지금 15배를 가면 50%도 더 상승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그 상승이 기대가 돼서 좀 가파르긴 한데 무서워도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파른 상승에 한번 뛰어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손절가 85,000원, 목표가 10만 원입니다. 네, 베뉴즈, 정다운 그리고 FNF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최낙철 팀장님의 3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동성화이텍입니다. 동사는 화공품 수입 알선 및 판매를 목적으로 1985년 설립되어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97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연결회사는 크게 PU 단열재 사업 부분 및 가스 사업 부분으로 나뉘며 PU 단열재 사업 부분은 초저온 본행제, PU 시스템, 샌드위치 판내 사업으로 구분되며 가스 사업 부분은 냉매 방지 시스템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최근에는 세일가스 프로젝트 참여 및 LNG 추진 사업에도 사업 용려를 확대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이유는 크게 2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2019년 1분기 영업이익률 15.8% 달성 측면입니다. 동사의 2019년 영업실적은 매출액은 512억 원, 영업이익은 81억 원으로 영업이익률 15.8%를 달성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78억 원을 상회한 영업이익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비교해 매출액은 10.5% 늘어났고 영업이익은 5배가량 증가되었습니다. 2분기 이후 영업실적은 평균 5% 이상 영업이익률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의 LNG선 수주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계약 성과도 오르고 있어 동사 하인텍의 본행제 공급 가격도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행제 공급 가격이 점진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2019년 1분기 수주 실적은 지난해 연간 수주 실적의 85% 달성 측면입니다. 2020년 한국 조선소들의 합계 LNG 인도 선도량은 41척으로 2019년 인도량의 25척에 비해 64% 늘어났습니다. LNG선 건조 기간은 통상 17개월이 소요되고 화물차 탑재는 선박 건조 후반부에 물량에 대한 동사의 본행제 수주 시기는 2019년이 될 것이며 생산 및 출하 시기는 2019년 하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조선소들의 작업 일정과 건조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2020년, 2021년에 LNG선의 인도량의 증가는 동사의 2019년, 2020년 실적의 성장을 크게 이끌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건조 일정에 따라 동사하이텍의 수주 실적과 수주 잔량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올해 1분기 수주 실적은 3,989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수주 실적의 85%를 달성했습니다. 2017년부터 예견해온 LNG선 발주붐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동사하이텍은 중장기적으로 높은 실적 성장 추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8,6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테크윙입니다. 동사는 반도체 후 공정에서 사용되는 자동화 설비를 개발, 판매 중이며 주력 제품은 양품과 불량품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가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테스터 제조업체들의 테스터 개발 시 동사 제품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개발하여 경쟁사인 테스터 핸들러 토탈솔루션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매출 구성은 반도체 검사 장비 94.9.6%, 디스플레이 평가 장비가 5.04%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이유는 총 3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메모리 테스터 핸들러 시장 점유율 세계 1위 업체입니다. 동사는 지난 2002년에 설립되어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인 테스터 핸들러 및 주변 기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테스터 핸들러는 반도체 후 공정에서 패키징을 마친 칩들을 검사 장비에 이송해 정기적인 특성 검사를 실시하여 양질의 제품과 불량품을 분류해내는 역할을 수행해내고 있습니다. 동사는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의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고 또한 지난 2014년 디스플레이 광평가 시스템 장비 업체인 ENC 테크놀로지를 인수하면서 디스플레이 장비 등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메모리 핸들러 매출 성장이 본격화되는 측면입니다. 지난해 비메모리 핸들러 매출은 63억 원으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2분기부터 글로벌 대형 신규 고객 사양으로 납품을 시작됨에 따라 비메모리 핸들러 매출은 올해 200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비메모리 핸들러 관련해서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업체들과 협의 중에 있으므로 매출처의 확대도 기대되는 측면입니다. 세 번째는 자회사의 실적 점프업입니다. 동사의 주력 자회사인 ENC 테크놀로지 경우 지난 2017년 OLED 디스플레이 기업의 모듈 공정력 외관 검사 장비가 양산 채택되면서 실적이 향상되었습니다. 모듈 공정력 외관 검사 장비는 사람이 육안으로 검사하고 있던 검사 신뢰성 문제를 대체하는 자동 검사 장비로서 향후 적용 라인이 확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고객 투자가 미미하여 매출이 부진하였지만 올해의 경우 2분기부터 적용 라인 확대 등 고객사의 투자 재개로 인한 매출 상승이 예상됩니다. 올해 2분기부터 비메모리 핸들러 자회사 매출이 가시화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분기가 거듭될수록 매출 상승으로 실적 개선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어 주가는 우상향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2,0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클리오입니다. 클리오는 1997년 설립된 동사는 국내 최초 색조 메이크업 브랜드인 클리오를 중심으로 현재 5개 브랜드와 클럽 클리오 브랜드 샵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틴티드 타투 킬 브로우 히트 상품이 속한 클리오를 메인 브랜드로 하며 15세에서 35세 여성들을 위한 색조 화장품 판매가 주요 목표 시장입니다. 5개의 브랜드는 색조 전문 브랜드 클리오와 페라페라 스킨케어 전문 브랜드로 구달, 헤어바디 전문 브랜드 힐링버드 더마 코스메틱 전문 브랜드 더마토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동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2가지 측면입니다. 1분기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 측면입니다. 동사는 1분기 매출은 57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2% 증가, 영업이익은 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6.4% 증가로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하였습니다. 전분기와 마찬가지로 클럽 크리오나 HLB 채널이 매출이 각각 43%, 30% 성장해 턴어라운드 추세가 지속 중이고 온라인 매출이 59% 성장한 124억 원으로 기록하여 전사 매출의 기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면세점도 중국인 관광객 증가포 이상으로 매출이 성장해 계획 단가가 회복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매출이 8.8% 감소하였으나 매출 감소폭이 이전 분기 대비 둔화된 흐름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기저효과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전망입니다. 다만 전환사채가 평가 손실이 20억 원이 반영이 되어 영업이익 성장 대비 순이익은 조금 부진했습니다. 두 번째는 색조 기업으로서 입지 확장과 온라인 성장 강세 측면입니다. 클리오나 페리페라는 브랜드 모두 신제품 효과가 실적 개선을 주도하는 것으로 보여 긍정적입니다. 특히 립틴트나 아이 메이크업 등 색조 라인업의 확장으로 색조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으며 부달 브랜드인 비타C 세럼과 같은 히트 제품들을 통해 매출 비중을 작년 1분기 13%에서 올해 1분기 19%까지 늘리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온라인 채널에서는
쿠팡을 비롯해 해외 온라인 매출도 50%를 성장하고 있어 채널 믹스의 변화의 영향으로 매출액 대비 판관비 부담이 낮아지는 추세는 다음 분기에도 지속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신제품 출시로 브랜드 이미지 개선이 뒤에 따른 동시에 해외에서도 온라인 위주로 매출 성장세가 강합니다. 중소형 브랜드사 중 가장 빠르게 실적 턴어라운드를 보이고 있으며 효율 브랜드, 유통 채널 위주의 성장 이익률 개선도 꾸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적은 영원한 테마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인한 주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8,0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신일산업입니다. 이 무더위에 대한 수혜 기대감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현재 조금 좀 내려온 상황입니다. 신일섭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저항선에 딱 닿아 있네요. 네. 신일산업 얘기할 때마다 자꾸 저를 부르는 것 같아서 가슴이 네. 놀래요. 아, 네. 근데 가슴이 놀란다는 보고서가 나왔네요. 하나금융투자에서 1분기 실적에 놀란 가슴, 2분기 실적 보고 더 놀란다. 이거 그거 아닌가? 소뚜껑 보고 놀란다? 갑자기 속담이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그거를 빗대어서 한 것 같은데 저도 놀라고 이 지금 보고서 애널리스트도 놀랐나 봐요. 어쨌든 왜 놀랐나 봤더니 1분기는 비수기다 이거죠. 왜냐하면 신일산업이 만드는 주력 제품이 선풍기. 근데 이제 요즘에는 사실 선풍기는 약간 격가지로 그 사은품으로 주는 걸로 돼버렸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홈쇼핑 보면 그러잖아요. 에어컨 사시면 뭐 이거 선풍기 껴줍니다. 약간 그런 존재가 돼버렸는데 왜냐면 더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신일산업이 선풍기로 이제 유명하지만 최근에 만드는 거는 이동형 에어컨이라던가 서큘레이터라고 약간 선풍기보다 선풍기는 이제 그냥 바람 쐬는 거고 서큘레이터는 원리가 뭐 그러더라고요. 멀리 있는 찬바람을 가져오고 가까이 있는 뜨거운 바람을 보내고 뭐 그런 개념이 어쨌든 서큘레이터라고 요즘에 많이 나오죠. 뭐 에어컨 사면 서큘레이터 하나씩 껴주잖아요. 어쨌든 서큘레이터 이동식 에어컨. 그러니까 에어컨 시장은 뭐 LG 삼성이라던가 막 꽉 잡고 있는 캐리어라던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얘는 이동식 에어컨이라고 이제 1인 가구나 이럴 때 막 이동형 있잖아요. 방 안에 또 한 대씩 놓잖아요. 거실에 있는 큰 에어컨 말고.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2분기가 성수기라 이거죠. 그래서 1분기는 사실 별로 그 의미가 없는데 1분기도 선방을 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보고 놀랐는데 2분기 실적 보고 더 놀랄 거다. 그리고 에어컨 판매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에어컨 가구당 대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연평균 온도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 서큘레이터 구글 트렌드 추이는 항상 매년 7월 달에 급상승하는데 지금 보니까 16, 17, 18 할수록 구글에서 서큘레이터 검색된 거예요. 트렌드가 엄청 폭증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돌 것 같다. 이 흐름이 그렇죠? 당연히 더 갱신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에서 또 검색이 많이 되겠죠. 그럼 신일산업도 많이 사겠죠. 홈쇼핑에서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기대감으로 미리 지금 오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신일산업이. 근데 여기 지금 딱 막혀 있죠. 지금 여기를 뚫어야 돼요. 그렇죠? 여기 지금 2014, 15 막 고점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를 뚫으면 이제 3,000원대까지 나갈 수 있어요. 여기 3,000원대. 2000년도 고점. 자, 그래서 여기를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14, 15, 16 대부분 보니까 그때 움직였네요. 그렇죠? 2014 맞죠? 대부분 그 성수기 때 반짝 움직였는데 그 힘으로 지금 나아가야 돼요. 지금 성수기 2분기 오는 그 시점에 항상 고점에 가로막혔던 2,500원 라인을 이번에 여기를 뚫으면 3,000원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동식 에어컨이라던가 서큘레이터의 판매량을 지금 기대를 하면서 이미 5월 달에 굉장히 늘었거든요. 아마 6월 달에는 더 폭증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 힘으로 뚫어낸다면 한 단계 신일산업이 레벨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앵커님이 신일산업을 또 거론을 할 테고 저는 또 놀라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F입니다.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하면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낙철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인디F 이제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이거는 회사의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모멘텀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대북 관련된 기업 같은 경우는 결국 이 테마의 주가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17일에 정부의 승인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북한에서는 대북 방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비난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 최종 승인이 더 나야지만 이 관련된 주식들이 더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디F뿐만 아니라 JST나 좋은 사람들, 신원 이런 기업들 다 모두 대북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결국은 정부의 승인과 남북 간의 관계가 의해 주가가 움직일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냥 실적보다는 아무래도 테마에 의한 단기적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제일투자연구소 홍기범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께서 4월 30일에 제로투세븐 추천해 주셨는데 목표가로 주신 9,100원 터치하고 오늘도 상승세 이어나갑니다. 이제 매도해봐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볼까요?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매도 시점도 맞긴 맞지만 일단 최근 추천 후에 최근 미중 무역 분쟁으로 장세가 안 좋다 보니 약간 하락을 보였지만 다시 반등을 보면 목표가의 9,100원까지 달성한 모습뿐만 아니라 금일 오전장에도 10,000원도 돌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상승한 이유는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흑자로 전환하였고 그리고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6년 만에 연결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1분기엔 약 16억 원의 영업 적자를 보였지만 올해 1분기에는 면세점 판매 호조와 그리고 판매 채널 확대로 인한 중국 수출 증가가 화장품 부문의 성장성에 부각돼 약 21억 원의 영업 흑자를 남긴 모습입니다. 또한 기관 투자자는 최근 4거래일 동안 약 18만 주를 매수세를 보였고 추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남은 분기에 영업 흑자가 지속된다면 신고가 달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 장에서 일단 금일 추천드릴 종목은 신송홀딩스입니다. 동사는 간장, 된장 등을 만드는 신송그룹의 지주 회사입니다. 크게 투자 포인트를 들자면 미중 무역 분쟁 수혜주라는 점과 기술적으로 정배열을 이루고 정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미중 무역 협상 타결 실패하고 서로 보복 관세에 나서면서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중 사이에서 중간재 수출이 많은 우리나라 특성상 현재 타격이 크고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중 무역 분쟁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식들이 주목받고 있는데 대두 관련주 역시 대표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신송홀딩스는 식품 기업이면서 대두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동사는 간장, 된장 등의 장류 제조 및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신송식품의 지주사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하던 시기 미국산 대두의 관세를 높인 바 있습니다. 이번에 대두 관세를 또다시 높이지 않았지만 아예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의 주요 소비국인데 중국 수요가 급감하면 대두 가격 하락으로 국내 대두 관련 기업의 원가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대두 선물 시세도 10년 만에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동사는 주가가 기술적으로 분석했을 때 점진적인 우상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또 시장이 약간 금일 최근 시장이 하락하고 있지만 우상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반영될 것으로 볼 수 있고 현재 시장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주가의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1차 목표가는 5,500원, 손절가는 4,600원 부근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제일투자연구소 홍기범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5% 상승세 2066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9시 5분경에는 75포인트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현재 10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67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 대금이 많지 않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하고요. 기관이 100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상승세입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1% 이상 상승하면서 41,750원대에서 거래됩니다. SK하이닉스도 0.7% 상승세, 삼성전자 우선주도 1% 이상, 현대차도 오늘 1% 이상 상승하면서 127,5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1시간 전쯤에 이 부정적인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엔진 결함 발견으로 리콜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이런 현재 뉴스가 나온 상황이고요. 셀트리온은 0.26% 강보합권, 19만 6천원 선에서 거래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도 모두 현재 상승세 이어나갑니다. LG화학 강보합권, 신한지주는 2%대 강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SK텔레콤도 1% 상승세, 포스코도 1% 이상 상승을 하고요.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로 최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물리면서 오늘도 상승세 이어나갑니다. 2% 가깝게 상승하면서 21만 6천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하락 전환됐습니다. 현재 약보합권으로 712포인트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9시 6분경에는 720포인트 가까이 바짝 다가섰다가요. 약 10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37분경에는 12포인트까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기관과 외국인들 팔고 있고 개인이 200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상승폭을 조금씩 줄여나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현재 강보합권, CJ ENM 1% 가깝게 현재 상승하면서 19만 1,300원까지 올랐고요. 헬릭스미스는 오늘도 하락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4거래 연속 큰 폭으로 매도세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 22만 원 선도 위태해 보입니다. 포스코 케미컬 강보합권 5만 1,600원에 거래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메디톡스 약보합권 하지만 여전히 6위권 지켜내고 있습니다. HLB는 현재 보합권 7만 1,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펄어비스 1% 이상 상승세 이어나갑니다. 최근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특히나 큰 폭으로 매수했습니다. 3거래 연속 큰 폭으로 매수했는데 오늘도 상승세 이어나가고요. 18만 4,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1% 이상 하락하면서 8만 1,300원에 그리고 셀트리온제약도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1,192원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기업의 이제 소모성 자재를 공급하는 회사죠. 아이마켓 코리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마켓 코리아 하면은 인터파크가 이제 모 회사죠. 인터파크 홀딩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분사돼서 만들어졌던 회사입니다. 근데 그것이 현재 인터파크에서 인수돼 갖고 인터파크 홀딩스를 중심으로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기업에서는 어떤 생산을 하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자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모성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한데 모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고민을 덜어주고 있다. 이런 물건을 대행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어떤 물건을 생산할 때 기업이 갖고 있는 그런 역량보다는 아이마켓 코리아처럼 다양한 풀을 통해서 어떤 물건을 공급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그만큼 싸게 공급하고 적시적소에 어떤 물건을 기업이 요구하는 것을 대신 구매해서 납품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변화되고 복잡하고 이럴 때일수록 아이마켓 코리아는 더 빚을 낼 수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소모성 자재 우리가 이제 MRO라고 하는데 이런 그것만 순전하게 대행을 하다가
지금은 확대를 해서 뭐 IT라든가 원자재, 설비 등 이런 품목을 확대해서 매수해서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이런 MRO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한 20조를 국내에서 추정하고 있는데 여기 이 당사가 점유하는 것은 13.4%. 그리고 이런 시장 자체도 전체적으로 이제 다양화되고 있는 이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것은 회사 자체가 그만큼 그동안의 영업 기반이나 이런 거를 굳건히 구축한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1분기 실적을 보면은 아주 연결 영업이익이 110억, 그리고 별도도 62억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별도도 167% 이렇게 증가되는 이런 양상을 보였고 매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분기에 7,477억 연결 기준, 별도 기준 5,844억 이렇게 나오면서 12% 이상 이렇게 증가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전체적인 그 시장을 잘 이끌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실적은 확인됐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과거에도 제가 한번 추천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은 목표가를 도달하고 일단 2차 상승을 지금 현재 이제 보는 그런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최근 들어갔고 전체 흐름 자체가 지금 낙폭과대 종목을 할 것이냐 아니면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종목을 할 것이냐 매매 기준에 있어서 아직은 바닥이 확인됐다라면은 낙폭과대 종목을 하고 그리고 시장이 불확실성할 때는 그래도 확인된 이런 상승을 하는 종목을 매수해보자라는 그런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매수가는 10,000원대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9,300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개미 배경민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개미 배경민입니다. 네,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현재 그 양시장이 오늘 그 갭상승을 해서 출발을 했다가 지금 코스피는 플러스 0.35, 코스닥은 지금 마이너스 0.48까지 음봉으로 전환해서 윗꼬리를 달고 강하게 밀리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으로 본다고 하면은 전주에 코스피가 마이너스 2.48%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이 마이너스 1.17%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주에 5월 14일 날 우리가 급락을 맞았다가 저점을 잡았던 자리죠. 2056포인트를 전주 금요일 날 이탈하는 흐름으로 전개가 됐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에 대비해서는 그래도 반등의 폭이 강하게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흐름으로는 역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기피되는 리스크 오프 상태가 지속되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지금 심리선이라고 할 수 있는 5일선 돌파 시도를 하다가 밀리는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전저점을 이탈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흑산병을 만드는 음봉이 이제 세게 떨어지는 이런 흐름으로 조정의 흐름을 가져간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역 분쟁의 어떠한 실마리가 풀리는 이런 흐름이 전개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런 하방 쪽으로 압력을 가하는 이런 흐름으로 시장은 변동성을 계속적으로 가져갈 것이다. 전체적인 지수 방향성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업종별, 섹터별 매매 전략을 좀 드리면 지금 오늘 시장에도 보시는 바와 같죠. 전체적으로 지금 유시민 정치 테마주 YBM넷이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 있고 풍강이 25%, 흥국이 17%, 우리들 유부, 우리들 제약 16%, 이렇게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득세를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남북경협주가 이제 개성공단 9번 만에 이제 승인이 이루어지면서 남북경협주 중에서 지금 개성공단 관련주들만 신원 우선주가 한 13% 정도 급등을 하고 있고요. 인디에프가 한 7.46%,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뭐 이제 950만 원대에 도달을 하면서 암호화폐 관련주,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SCI 평가 정보, 비덴트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역시 이 강한 모멘텀을 받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개별 종목적으로 순환매가 이슈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이런 흐름으로 전개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러한 개별 이슈, 정책 수혜주 쪽으로 단기 공략에 나가는 매매 전략이 유효하다. 이런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역시 그 시장의 실적 모멘텀과 정책 수혜 모멘텀을 강하게 받아가는 현 시장 수급 중심은 역시 저는 5G 통신 장비 부품 관련주들과 비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이런 지금 정책의 최대 수혜주 쪽에서 계속적으로 수급이 이어질 것이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그 추천주는 230, 240 HFR을 추천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2000년도에 SK텔레콤에서 분사한 통신장비 네트워크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특징이 5G의 유선과 무선을 종합적으로 같이 지금 장비와 부품을 동시에 같이 지금 매출을 가져가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금 통신 3사 모두에게 다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그 SKT향 쪽에서 LTE 프론트홀 요 제품은요 동사하고 솔리드가 각각 40%를 차지하면서 전체 시장의 핵심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지금 동 종목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좋게 보고 있는 부분은 해외 시장 모멘텀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미국의 버라이전에 지금 거래가 된 지가 2005년부터 돼서 꽤 오래됐는데요. 그 이외에도 지금 AT&T라든지 스프린트 이런 쪽으로 지금 거래 부분이 확산되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일본의 지금 뭐 NTT라든지 텔레콤 말레이시아 이런 해외 부분 쪽으로 80% 이상의 외형 성장이 이루어질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신규 해외 매출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요. 지금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통신장비 퍼그룹의 전체적인 퍼가 한 20배 정도 되거든요. 한 20배 정도 되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2배 정도 이렇게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동종목의 특징은 4월 30일부터 5월 16일까지 100원짜리를 500원으로 주권 병합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래 정지가 됐다가 전주 금요일 날 거래 재개가 됐는데요. 충분히 다른 종목들이 그동안에 30% 이상의 상승을 가져갔기 때문에 HFR 같은 종목들도 키높이 맞추기를 이루어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뭐 마이너스 2.39% 하락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매수에 좋은 기회다. 이렇게 판단을 되기 때문에 매수가는 뭐 18,200원 이하에서 매수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목표가는 23,000원, 손절가는 17,2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자개미 배경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방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배제된 국가는 없다고 밝히면서 한국도 예단이 불가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국가 측에서 정부 측에서는 조금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상황인데요. 계속 들어온 뉴스 들어온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